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권충현 과장은, 지금 최근에 증시 좀 흐름이, 괜찮은 종목들, 오늘 좀, 이 테마 쪽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. 일단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요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좀, 붐입니다. 거기에다가, 최근에 좀 증시 흐름을 보면은,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주는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고,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.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일단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? 예, 일단 바이오주 개인적으로는 크게 선호하는 종목 테마군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항상 굉장히 좀 어렵고요.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기술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네 가지 테마 중에 항상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왜 바이오 시장이 좀 붐이 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하게 굉장히 바이오 붐, 바이오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그 중간에는 가장 큰 촉매를 역할을 한 것은 미국 기업들입니다. 미국 기업들 굉장히 큰 다국적 제약사들이 많은데요. 이런 제약사들이 좀 성장성에서 한계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겠다. 그러면서 유망 신약이나 파이프라인의 확보 경쟁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돈을 쏟아붓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 말로는 어떤 연구원들의 말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계속 그 바이오 신약들의 그 거래가 돼가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경쟁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 한 2012년부터 바이오 붐이 좀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이슈도 있었겠고요. 그때부터 한 누적 수익률이 300% 정도, 버블 논란이 그래서 계속해서 좀 요 근래 불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M&A 거래 대금이 또 작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굉장히 돈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버블이라고 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닷컴 버블에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 좀 시작된 IPO 유동성 공급이 이제 한국 업체들까지 드디어 좀 도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 한 해부터 좀 R&D 성과가 굉장히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서 제약 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이전에도 제약주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를 봤을 때는 지금 거의 그게 촉매제 역할을 했었잖아요. 네. 올해는 계속 턴어라운드 언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. 지금 보니까 국내 바이오 제약주의 시가총액이 3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래요. 버블 논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앞으로 이쪽에서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예, 일단은 버블 논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계속 좀 접근을 못했던 부분인데요. 하지만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닷컴 버블, IT 버블 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. 그 이유는 이제 버블이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 투기성 자금의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좀 크게 됩니다. 그렇다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R&D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버블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버블이 올 때마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해오는 산업군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. R&D 성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임상 한 2기, 3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. 1기 같은 경우 작년, 재작년부터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외국의 거대 자금들 한국 바이오 기업에 좀 쇼핑을 나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이오주들 계속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한 기업 무엇이 좋다, 무엇이 나쁘다, 굉장히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
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래서 버블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업의 기술의 뭐 가치에 상관없이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도 기업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주니까 R&D 투자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다 같이 오르니까 이 속에서 재무 구조가 어디가 좋고 또 어디가 성장성 있는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사실 그래요. 예. 네,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바이오주는 전형적인 고퍼주였고 옛날부터 계속 뭐 100배 받는 기업들도 많았고 더군다나 뭐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항상 부담스러운 업종입니다. 한국 시장 뭐 다만 선진국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개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주기 시작했다. 영업이익을 떠나서 일단은 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이제 같이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재무가 건전한 좀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대형 제약사들이 좀 투자에는 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, 녹십자 등이 있을 수 있고요. 바이오업주 뭐 유망업종으로 올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는 좀 차지를 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포트폴리오상으로도 좀 한 종목 정도는 좀 다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이 중에서 이제 최선호주를 만약에 고른다면 오늘은 이제 한미약품을 최선호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사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좀 많이 좀 오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? 네, 일단은 뭐 선정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대기업이고요.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된 기업입니다. 더군다나 굉장히 좀 웃긴 모습은 뭐 리포트가 나온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그 타겟 프라이스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최근 기술 수출을 성공으로 인해서 현금 유입이 좀 됐고요. R&D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기업으로 좀 유명합니다. 1,500억 수준, 한 1년에 1,500억 수준 정도 비용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 수출 성공을 하면서 현금 유입이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해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대규모 R&D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지속형 당뇨 치료제의 수출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마 목표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다수의 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대형주 위주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다 해서 한미약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요즘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런 바이오주로 지금 들어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, 예. 그렇게 돼서도 안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을 들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적표가 가셔야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대감 높고 그리고 또 재무 구조가 건전한 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그리고 최선호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. 이 시간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